여러분, 혹시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오랜 친구에게서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희끗해지고 삶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60대에 접어들면 우리가 그토록 낭만적으로만 바라보았던 인간관계의 민낯이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현실의 언어로 다가오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함께 웃고 작은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쌓아 올린 결과물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노후에는 더 이상 마음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무겁고도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60대에 접어들어 최소한의 연금이나 노후 대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친구를 왜 반드시 그리고 단호하게 멀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얄팍한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이루어낸 남은 삶의 평온을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철학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서글픈 현실을 직시하고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심의 부재가 가져오는 감정의 착취입니다. 둘째, 과거의 정에 기대어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비교와 맹렬한 질투에서 비롯되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공격성입니다. 넷째, 타인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자신의 구명조끼로 여기는 파괴적인 이기심입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작지만 뼈아픈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지기 단짝이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부터 입을 옷을 덜 입고 먹을 것을 아껴가며 성실하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부어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노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친구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젊음의 쾌락과 순간의 유의에 취해 미래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60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끔 만날 때마다 준비된 친구가 밥값을 내고 차값을 계산하는 정도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친구는 언제나 나는 연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내가 좀 내라는 식의 태도를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요구는 점점 대담해져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이어졌고 거절할 때마다 40년 우정을 운운하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준비된 친구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불안감과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의 굴레 속에서 오랜 우정은 물론이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마저 처참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이 씁쓸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아주 깊고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심의 부재가 가져오는 감정의 착취입니다. 노후의 빈곤은 단순히 지갑이 얇아지는 물리적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강력한 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자신의 결핍을 타인의 희생으로 채우려는 이기적인 착취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 설 때마다 유독 신발끈을 고쳐 매거나 갑자기 전화가 온 척하며 밖으로 황급히 나가는 친구가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매번 그런 식의 행동을 반복하는 친구를 보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마음속에 작은 불쾌감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둘이 만났을 때의 태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계산할 때가 되면 그 친구는 아주 당당하고도 뻔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꼬박꼬박 연금 나오잖아. 오늘 밥은 내가 사라. 이 짧은 한마디에는 여러분이 젊은 시절 흘린 땀방울과 수많은 유혹을 견뎌내며 미래를 위해 희생했던 그 고독한 시간들에 대한 지독한 폄하와 무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성실함을 약점 삼아 당연한 듯 무임승차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짠돌이 기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의를 담보로 삼아 끊임없이 이득을 취하려는 명백한 감정적이고 물질적인 착취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자리한 이기심을 아주 날카롭게 통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연금 없는 친구가 보여주는 뻔뻔함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노후의 불안 속에서 발현된 가장 원초적이고 노골적인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 배낭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곁에 있는 가장 만만한 사람의 배낭에서 조금씩 그리고 교묘하게 식량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해타산과 생존 본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취에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무조건 계산을 도맡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내가 언제든 기대어 착취할 수 있는 든든한 호구라는 위험하고도 잘못된 신호를 주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의 연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온 과거의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입니다. 따라서 만날 때마다 금전적인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어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의 본질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호주머니 사정을 배려하고 자신이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돈이 들지 않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밥값과 차값을 떠넘기기 위해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기생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과감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줄여나가고 전화 연락도 조금씩 피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상책입니다. 혹여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든다면 그것은 착한 심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감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 자신만의 고귀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둘째, 과거의 정에 기대어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사람 또한 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직 찬란했던 과거의 한순간에 스스로를 가두어 둔 채 현재의 냉혹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노후 준비에 실패하여 연금 하나 없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무능력과 게으름을 인정하는 대신 찬란했던 과거의 향수와 옛 친구와의 의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현재 자신이 져야 할 삶의 무게를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가장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우연히 옛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20대 시절 함께 청혼의 꿈을 안고 포장마차에서 밤새워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했던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친구는 허름한 옷차림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는 현재의 어려움을 구구절절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업 실패, 자식들의 외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달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생활고.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찡해져 옵니다. 하지만 그의 대화는 언제나 한 가지 기승전결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젊을 때 진짜 대단했잖아. 너 군대 갈 때 내가 밤새 술 사주며 위로해줬던 거 기억나지?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딱 300만 원이 급해서 그러는데 다음 달에 바로 갚을 테니 한 번만 도와다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지독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우정을 생각하면 단칼에 거절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렇다고 피같이 모은 노후 자금을 내어주자니 떼일 것이 불 보듯 뻔해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친구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과거의 정과 우정이라는 이름의 감정적인 협박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호의를 이자를 쳐서 돌려받아야 할 거대한 빚으로 둔갑시키고 우정이라는 성스러운 가치를 현실의 도피처로 오용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는 시간의 본질과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세네카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며 미래는 불확실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세네카의 이 묵직한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낡은 추억에만 매달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친구의 태도는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친밀했고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무책임함과 경제적 희생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어 영원불멸하는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생물과 같아서 현재의 상황과 서로의 처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과거의 정이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친구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친구를 돕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스스로의 힘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영원히 박탈해버리는 잔인한 독약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딜레마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머릿속에서 과거의 친구와 현재의 친구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함께 나누었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은 가슴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 그가 던지는 무리한 재정적 요구나 감정적 의존에 대해서는 마치 오늘 처음 본 타인을 대하듯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라며 과거를 들먹이며 감정에 호소할 때 단호하게 그러나 차분한 목소리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도울 수 없는 명확한 한계를 설명하고 여러분의 삶 또한 노후라는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과거의 빚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 이미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마지막 생을 품위 있게 갈무리하기 위한 자신만의 단단한 성벽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혀 현재의 평온과 미래의 안전을 위협받는 우정이라면 그것은 이미 우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올가매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셋째, 비교와 맹렬한 질투에서 비롯되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공격성입니다. 나이가 들어 60대, 70대가 되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성적표를 매기게 됩니다. 그 성적표의 가장 극명한 기준점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안정, 즉 연금의 유무입니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꽂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여유와 삶에 대한 작은 안도감이 묻어납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늙어가며 매일매일 생계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의 내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질투심은 대개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의 공격성으로 변질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이 무서운 원칙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목 모임 자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사준 깨끗한 옷을 입고 그저 평범하게 은퇴 후의 소소한 취미 생활이나 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늘 쪼들리며 살아가는 친구 하나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며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이고, 연금 꼬박꼬박 나오는 팔자 좋은 사모님 혹은 회장님은 참 좋으시겠어. 우리는 늙어서도 뼈 빠지게 폐지 줍고 경비 서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데 누구는 편하게 앉아서 나라, 돈, 회사 돈 따박따박 받아먹으니 세상 참 불공평하지. 그렇게 돈 많으면 오늘 밥은 무조건 내가 사야겠다? 안 그래? 순간 화기애애했던 모임의 분위기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지고 여러분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깊은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친구의 말 속에는 여러분이 평생토록 참고 견디며 성실하게 살아온 인고의 세월에 대한 인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격차에 대한 억울함과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운탓으로 돌리려는 못난 질투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좋은 옷을 입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이야기만 꺼내도 그것을 잘난 척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비꼬는 말투와 가시 돋친 농담을 가장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기분을 짓밟아버립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꼬여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기에 안정적인 여러분을 깎아내림으로써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보려는 비겁하고도 슬픈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인간 심리의 어두운 심연을 꿰뚫어 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질투의 본질에 대해 아주 섬뜩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하며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질투가 스며들어 있다. 특히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자를 볼 때 인간의 내면에서는 그것을 파괴하고 깎아내리려는 가장 악마적이고 저열한 본성이 꿈틀거린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연금이 없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가하는 은밀한 공격과 비아냥거림은 여러분이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평온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자 화가 나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여러분과 비교하며 자신의 비참함을 확인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화살을 여러분에게 쏘아댐으로써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맹독성 관계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가시 돋친 말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비꼬임은 여러분의 삶이 가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여유가 없는지를 온 세상에 자백하는 비참한 절규일 뿐입니다. 그 말에 분노하여 맞서 싸우거나 반대로 미안해하며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이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단호하게 벌리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길을 빨리고 내 삶의 긍정적인 면들을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수명이 끝난 죽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생애를 타인의 열등감을 달래주고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은은한 미소로 거리를 두시고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과 남은 시간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넷째, 타인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자신의 구명조끼로 여기는 파괴적인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단계입니다. 노후의 가난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듭니다. 절박함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끌어내리려는 무서운 괴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연금이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이 60대 중반을 넘어선 친구가 마지막으로 손을 뻗는 대상은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노후 자금을 잘 모아둔 여러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그 소중한 자금을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구제해 줄 마지막 동아줄이자 자신이 마땅히 빌려 써도 되는 구명조끼쯤으로 여기는 무서운 착각에 빠집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상 속의 사례를 통해 이 끔찍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10수년 만에 한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는 목소리를 심하게 떨며 지금 당장 큰일이 났다고, 자식이 사고를 쳤거나 급한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아주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혹은 아주 솔깃한 투자 정보가 있다며 지금 당장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원금의 2배를 쳐서 돌려주겠다는 허황된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수십 년의 낡은 우정을 볼모로 잡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어가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친구야, 나 진짜 이번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안 도와주면 나 정말 한강 다리 가야 해. 너는 그동안 착실하게 모아둔 노후 자금 혹은 퇴직금 있잖아. 그 돈 중에 일부만 잠깐 쓴다고 내 인생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 제발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고 치고 도와다오. 이 절절한 눈물과 호소 앞에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덜컥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아 정말 저 친구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오랜 우정을 저버리는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떨리는 손으로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이체하는 순간 비극의 서막은 찬란하게 오르게 됩니다. 돈을 빌려간 그 순간부터 우정은 끝이 나고 철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갑을 관계로 전락합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돈은 돌아오지 않고 연락은 뜸해지며 오히려 독촉을 하면 너는 돈도 많으면서 뭐 그렇게 사람을 쪼아대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결국 여러분은 친구도 잃고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 줄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자금마저 잃은 채
지옥 같은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세네카는 인간의 삶과 재산, 그리고 시간의 관계에 대해 아주 냉엄한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이 서글픈 현실을 다음과 같은 묵직한 문장으로 경고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돈을 내어주면서도 그것이 곧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내어주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한다. 돈이란 결국 그 사람이 인내하고 희생한 과거의 시간들이 뭉쳐진 결정체이다. 세네카의 이 뼈아픈 가르침을 노후의 삶에 대입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동안 일터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가족을 위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포기하며 모아둔 그 노후 자금과 연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청춘 그 자체이며 불안한 미래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연금 없는 친구가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히 돈 몇 푼을 꾸어달라는 가벼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과거의 소중한 시간들을 통째로 강탈하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심해의 밑바닥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려는 가장 이기적이고 끔찍한 폭력 행위입니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구조하러 온 사람의 목을 무작정 꽉 끌어안아 두 사람 모두를 물귀신처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노후의 재정적 파탄을 맞이한 사람의 심리 상태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우정이나 노후의 안전을 배려할 이성적인 여유가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 살고 보겠다는 동물적인 생존 본능만이 번뜩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을 위협하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이나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베어내는 잔인할 정도의 냉혹함이 필요합니다. 우정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순간 그 차가운 세상의 바다에 빠져 얼어 죽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노후 자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떠나가는 친구라면 그는 애초부터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에 기생하던 교활한 사기꾼이었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이후의 삶에서 연금조차 없이 준비되지 않은 친구를 왜 반드시 그리고 단호하게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 철학적인 시선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무겁고도 중요한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경제적 자립심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감정과 물질을 착취하는 기생적인 존재로 전락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사소한 밥값과 차값을 떠넘기는 행위 이면에는 여러분의 성실함을 조롱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심이 숨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과거의 낡은 정과 우정을 볼모로 잡아 현재 자신이 짊어져야 할 냉혹한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태도를 경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아름다운 액자 속에 남겨두되 그것이 현재의 무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족쇄가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비교와 맹렬한 질투에서 비롯되는 그 은밀하고도 가시 돋친 공격성의 무서움을 직시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한 여러분을 향한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스스로의 비참함을 감추기 위한 슬픈 방어기제일 뿐이므로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 구덩이에 함께 빠지지 말고 멀리서 연민하되 철저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타인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자신의 물에 빠진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명조끼쯤으로 여기는 그 파괴적이고 무자비한 이기심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뼈아픈 생존의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곧 여러분의 생명이며 물에 빠진 자에게 동정심으로 다가갔다가는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길고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몹시도 씁쓸하고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덧없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은 이처럼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현실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외롭고도 고독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냉정한 현실의 법칙들을 깨닫고 나쁜 인연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타인에 대한 매정함이나 우정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4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이겨내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땀 흘려온 가장 위대한 영웅,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숭고한 존중입니다. 독초가 자라나는 밭에서는 아름다운 장미를 피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불안을 조장하는 관계들을 솎아내야만 비로소 그 빈자리에 평온과 안식이라는 노후의 진정한 축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깊고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평온을 지켜주는 진짜 인연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정에 이끌려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짜 우정의 무게를 억지로 짊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뼈아플지라도 그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흔들림 없이 지켜줄 가장 튼튼한 닻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삶의 시간은 오직 스스로의 행복과 내면의 고요함을 가꾸는데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